이거 잠깐 영업 비밀이긴 한데 그래요? 일단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요 제가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겠지만 유튜버분들이 추천하는 데는 저는 솔직히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를 한 3달 동안 해가지고 1000개를 넘게 팔았어요. 한 1200개? 3달 동안 이걸 1300 1000개를 팔았다? 소송을 건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다른 타에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이 제품에 대한 특허를 낸 사람이에요. 특허를 낸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몰랐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향기TV의 향기입니다. 빠생! 옆에 계신 분이 또 광주에서 또 멀리서 저 서울인데 또 날라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굳이 뭐 제 채널에 이 누추한 제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 초대해 주신 향기님한테 감사의 아닙니다.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400명 정도를 가르쳐봤거든요. 구매 대행을 하면서. 그래요? 사실 그거 하면서 느낀 점은 이제 사람들이 구매 대행에 대해 너무 큰 환상을 가지고 있다.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향기님한테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승낙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왜냐면은 저는 포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튼 좀 취지가 잘 맞아서 저도 초청을 드린 거고. 근데 이제 구매 대행의 현실도 현실이지만 또 지금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죠. 일반 시작하시는 지금 분들보다는 매출이 많이 나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긴 한데 약간 이제 저보다 잘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매출은 뭐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단 매출은 뭐 제가 뭐 여기 채널에 나오신 분보단 작은데 일단 3천 전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시는 거죠. 진짜 3천만 원이 무슨 니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마진율은 좀 그래도 괜찮으신 편이에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마진을 높게 잡아라. 최소 40%, 많으면 50%까지도 잡아라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마진이 이제 로스율을 다 제외하면 40% 정도 됩니다. 마진이 40%는 사실상 구매 대행 하신 분들이 들으면 되게 생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매 대행은 뭐 대량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마진이 5%에서 10%도 되고 또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뭐 많아야 20%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일단은 마진이 20% 나오게 되면은 구매 대행의 반품 자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 물건을 직접 사와서 한번 본 다음에 상세 페이지도 직접 찍고 하는 편인데도 반품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이 마진을 20%로 잡게 된다면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아무튼 마진을 20%로 잡게 된다면 만약 이게 반품이 들어왔을 때 3개 정도를 팔아야 이 손실을 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배송료도 있고 하니까. 그죠. 마진을 최소 50%로 잡으면은 이게 만약에 내가 손실이 나도 하나만 팔면 메꿀 수 있다. 사실상 제가 판매 개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빅파워도 어렵게 달았다가 이제는 뭐 다시 내려왔지만 판매 개수보다는 비싼 걸 팔더라도 마진이 높게. 그쵸. 그렇게 하는 게 마진이 좀 중요하긴 하니까. 근데 그러면 마진율을 높이는 어떠한 행동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죠. 근데 뭐 세세하게 뭐 공개하실 수는 없겠지만 전 세세하게 공개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매대행 마진율의 기준을 아시면 좋겠는데 이제 구매대행 마진율이 왜 20%가 되냐면 다 똑같은 썸네일에 똑같은 키워드에 똑같은 제품만 가져오게 되니까 마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자전거를 사려고 하는데 아무튼 해외 구매 대행으로 사려고 해요. 네네네. 근데 2개의 제품이 있어요. 네. 근데 한 개는 10만 원인데 상세 페이지가 다 중국어로 되어 있고 뭐 리뷰도 하나도 없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두 번째는 2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리뷰도 많고 상세 페이지도 되게 잘 꾸며놨고 뭐 에이스 정책 같은 것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뭐 썸네일도 직접 찍었고 뭐 설명 영상도 있고 이런 게 있다면 비싼 제품인데 누구 걸 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20만 원짜리 사죠. 왜냐면 솔직히 10만 원짜리 사서 뭐 싸구려 사가지고 반품하느니 차라리 20만 원짜리 제대로 산 게 낫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근데 사실 이 전략까지는 되게 조금 다 아시는 걸 수도 있죠. 그죠? 아시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아는데 이거를 잘 못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죠. 사실상 알면서도 실행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 솔직히 그렇죠. 이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두 번째는 이건 진짜 잘 못 들어본 내용일 수도 있는데 탁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고 있는 걸 거예요. 이제 옵션 묶어 팔기. 구매 대행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거 거의 쓰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만약에 묶어 팔기를 하려면 배대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배대지가 이렇게 CS를 빨리빨리 해준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배대지에 다른 상점에서 주문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배대지에서 이거를 잘 신경 써준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배대지는 쓰지 말아라. 약간 이거 진짜 다른 얘기죠. 원래 유튜버들은 막 사람 많이 쓰는데 많이 쓰고 좀 검증된 데 써라 그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진짜 다르게 생각해요. 배대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쓰면은 당연 출고량이 많은 사람들만 신경을 먼저 써주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대로 가라. 그럼 많이 안 쓰는 데를 어떻게 알아? 이거 잠깐 영업 비밀이긴 한데 그래요? 일단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요 제가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겠지만 유튜버분들이 추천하는 데는
저는 솔직히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대지를 직접 운영하는 분들보다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절반 정도는 조선족이 운영하는 거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냥 마진만 더 붙여서 운영하는 그런 식인 데가 많은데 당연히 CS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배대지는 저는 안 쓰신 거 추천드리고 구글 같은 데 검색을 하시면 배대지 같은 데 검색하시면은 배대지 딱 들어가자마자 되게 화려하게 꾸며진 데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거긴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데고 돈이 많은 곳이에요. 돈이 많다는 거 고객이 많다는 거잖아요. 전 그런 데도 안 가요. 생각하면 좋은 배대지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그게 약간 뭔지 아시죠? 진짜 맛집은 허름하고 조그만 거. 아 그렇죠.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쓴 배대지도 진짜 딱 필요한 기능밖에 없어요. 홈페이지에. 그리고 좀 허접해 보이는구나. 그죠. 그거보다 더 좋은 배대지는 홈페이지도 없는 배대지도 있어요. 사실상. 그래도 알아놓으면 좋겠네요. 그죠. 사실상 이 기준만 알아도 되게 배대지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야, 역시 이렇게 뭐라고 매출이 좀 잘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되는 시장에서도 잘 나오시는 분들은 뭔가를 한다니까요, 진짜. 틈새를 찾아가지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조선족인 분이 운영하고 계신 곳이거든요. 대부분 한국어를 잘해요. 못하신 분들 좀 있긴 한데 뭐 한국어를 잘해가지고 소통도 잘 되고 기본적으로 조선족이 한다는 거는 현지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점이죠. 배송비가 가장 저렴합니다. 뭐 유튜버 분들이 선전하는 그런 것보다 1.5배 정도 싸죠. 그렇죠. 완전 꿀팁이네요. 그죠. 배대지에 대해 얘기해준 사람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배대지 그냥 잘 그렇죠. 만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신 분은 처음이에요. 사장님이 저는 네. 궁금한 게 이 뭔가 구매 대행이나 이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뭐 매출 1,000만 원, 3,000만 원 나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럼 사장님의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저도 2번 망한 게 터닝 포인트였거든요. 저도 쇼핑몰이 딱 2번째 망할 때 이 2번째 때 뭔가를 딱 와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발전을 해놨던 사람이었고 네. 그럼 사장님은 어떤 터닝 포인트로 뭔가 이렇게 탁 됐나요? 무슨 물건이 잘 팔리면서 됐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뭐 다른 강사분들하고 좀 달라요. 저는 시작할 때부터 잘 되진 않았고 6개월 차 정도 됐을 때 한 매출이 1,500, 2,000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도 근데 빠르다. 왜냐면은 제가 그 6개월 차 이상부터 이제 점점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네네.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저는 원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6대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뭐 쿠팡, 네이버, 11번가, 옥션, 지마켓 이런데 거기에 이제 리스팅을 하는 도중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러다가 매출의 정체가 되니까 매출이 제가 뭔가 그 터닝 포인트가 필요했어요. 저도 뭔가 뚫고 이 매출 뚫어봐야겠다 하는 그게 필요했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으로 올리게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네이버는 그 스마트 에디터 쓰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올리면 그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HTML이라고 그 프로그램 언어로 막 올라가잖아요. 다 뿌리면은 네네. 네이버는 애초에 그걸로 오르게 되면 그냥 노출이 아예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저는 다른 데서 매출이 괜찮게 나왔는데 네. 아 네이버에서 이 정도 매출만 나와줘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이버는 프로그램을 안 올리고 직접 손으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손으로 올리기 시작하면서 한 15개, 16개 정도 올렸을 때부터 반응이 조금씩 오면서 그때 제품이 하나가 완전 대박이 나가지고 제가 사실 그때 월 매출 3천에 진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제품 혹시 뭐였나요? 오늘 가지고 왔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많이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안 팔고 있죠. 지금 못 팔고 있죠.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진공 포장기인데 네. 아 진공 포장기. 네. 진공 포장기는 뭐예요? 이거예요? 네 이건데 오. 사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기 같은 거 구매하시면은 그 완전히 고기 다 빼고 쫙 압축돼가지고 그런 거 있거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예 뭐 수비드 요새 엄청 핫하잖아요. 요거를 뭐 하루에 몇백 개씩 팔았어요? 하루에 몇백 개가 아니라 제가 이거를 한 3달 동안 해가지고 1,000개를 넘게 팔았어요. 한 1,200개. 3달 동안 이걸 1,300 1,000개를 팔았다. 그죠. 이거 하나만? 그죠. 근데 지금은 못 팔고. 지금 못 팔고 있죠. 그래서 이 썰 좀 얘기해 주세요. 대학생인 시절에 이제 학교 공부도 다 팽개치고 사실 돈을 벌어야겠다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매출 2천만 원 됐을 때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 남들과 다른 뭔가를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구매 대행으로 네이버에서 빅파워를 단 사람들이 스토어를 한 100개 정도 분석을 했어요. 제가 느낀 것 중에 사실상 뭐 큰 소득은 없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가 있었어요. 모두 다 한글화를 했거나 중국어는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중국어가 있는 페이지는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빅파워 스토어 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진공 포장기 제품이 하나 두 개씩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 중국 상세 페이지가 아닌 제가 직접 사진을 찍고 아예 그 블로거분, 제가 아는 블로거분한테 섭외를 요청해가지고 네이버에도 블로거 체험단도 의뢰하고 그분한테 사진도 찍어달라 해가지고 사진도 다 직접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진짜 이게 제가 하루에 1개 남짓 정도 팔리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하루에 3-4개가 계속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루 3개나 팔리니까 돈이 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로 번 돈은 계속 투자했어요. 음. 이제 뭐 리뷰 이벤트 해가지고 리뷰 달아준 분들한테 되게 뭐 포인트도 많이 지급해주고 그리고 이벤트도 많이 진행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제가 상세 페이지를 아예 갈아엎었는데 혹시 여기 책 이름 같은 거 밝혀도 되나요? 제 책은 아니긴 한데 아 상관없죠. 캡콤 매직이라고 캡콤 상세 매직. 페이지 이거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캡콤 매직이라고 상세 페이지만 잘 만들어놔도 광고를 안 해도 팔린다 그러는 책이 있는데 그걸 읽고 솔직히 저는 약간 의심이 좀 들긴 했는데 그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포지셔닝이었거든요. 포지셔닝 같은 거는 이제 자기의 그 위치를 잡는 거죠. 예를 들면 스타벅스 옆에 이디야 같은 느낌이죠. 고급스러운데 옆에 중저가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진공포장기 1페이지에 있는 진공포장기 대부분이 최소 8만 원 이상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3만 원이었어요. 아 원가가? 그죠? 아니요. 제가 판매가가 왜 이렇게 싸요? 판매가가 3만 원이었는데 그죠? 바로 그 생각이 들죠. 네. 근데 내가 진공포장기 살려있어. 근데 1페이지에 다 8만 원인데 3만 원이 돼 있으면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네. 싸구려인가? 그렇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제가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분명 유입수가 많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유입수가 하루에 한 400명? 그 정도 됐는데 전환율이 되게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제가 구매 대행이나 위탁은 그럴 수 있죠.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이리 싸지? 한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제 제가 들어온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고자 했죠. 이 포지셔닝을 시도를 했어요. 1페이지에 다 8만원, 10만원짜리가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공포장기 이렇게 비싼 걸 쓸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진공포장기의 기본적인 그런 기능은 이제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주고 아예 진공 상태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그 기능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비싼 진공포장기는 뭐 안에 수분도 빼주고 뭐 진공 압력도 다르게 해주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비싼 건데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8만원짜리 진공포장기 사실 필요가 있나요? 부터 질문을 던졌어요. 아, 그 상세 페이지에 그 8만 원짜리 사람들이 싫어했겠다. 그죠? 매우 싫어했겠죠? 왜냐면 제가 완전 뒤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면서 1페이지 3등까지 먹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진공포장기가 그 어떤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되게 핫해진 시기였는데 그 월간 검색료가 아무튼 몇만 대 대형 키워드인데 거기서 제가 3등을 먹었어요. 그래서 첫 그 상세 페이지 읽자마자 사람들이 바로 수긍을 했겠죠. 나 그냥 한번 진공 포장을 해보고 싶은데 왜 내가 8만원짜리 사야 되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밑에는 이제 저희 진공 포장기의 기능들 그리고 복잡한 건 뺐다. 딱 3만원. 대신 3만원이지만 절대 고장도 없고 그리고 리뷰가 증명하듯이 품질도 괜찮다. 여러분들이 8만원짜리 포장기를 정말 업소용으로 쓰거나 그럴 게 아니라면 우리 포장기 사도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하게 되니까 전환율이 진짜 미친듯이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하루에 10개, 20개 이렇게 팔기 시작하니까 이게 제가 제 유튜브 봐요? 보죠. 저 약간 이거 이런 걸 강조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다예요. 저는 뭐 키워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상세 페이지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엄청 강조를 하는데 오늘 잘 설명해 주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근데 그러면 그런 장점들을 잘 설명해서 잘 팔고 있었잖아요. 네. 3달 만에 1000개 넘게 팔았으면. 근데 왜 갑자기 이거 안 팔아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 침해를 당했다고 소송을 건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다른 타에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진공- 이 제품에 대한 특허를 낸 사람이요. 특허를 낸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몰랐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제 뭐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사실 이제 구매 대행 하면은 이제 지재권 관련해서 내용이 많잖아요. 지재권 하면은 뭐 키워드도 있고 특허도 있고 뭐 디자인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 키워드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다뤄요. 예를 들면 향기라고 되어 있는 걸 누가 특허를 등록했으면 그걸 제목에 쓰면 안 되고 키워드에 쓰면 안 되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전 그걸 완벽히 피해갔죠. 왜냐면 한지가 좀 됐으니까 특허 침해로 소송을 받은 거예요. 그 이걸 애초에 처음에 만들어서 특허를 냈던 사람이 건 건가? 이제 사실상 그거 같은 경우 저 같은 이제 개인 셀러는 알기가 쉽지 않은데 이 우리가- 제품이 이상한 건 아니었네요. 그죠. 그러면? 제품이 이상한 건 아닌데 이 제품에 대한 무슨 예를 들면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 압력 센서 예를 들면 덮개 위치 그리고 구조 이런 거에 대한 특허를 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알았죠? 예를 들면 향기 같은 거는 키프리스에 딱 검색하게 되면 대표님 이제 딱 등록을 했다라고 돼 있으면 그걸 피해가지고 등록을 하는 건데 특허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잘 팔리기 시작하면서 사업을 확장을 했고 이제 책임져야 되는 알바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계속 한글화를 했기 때문에 나가는 돈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정말 그때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되게 충격이 커가지고 그때 구매 대행에 조금 어떻게 보면 한계를 직감하게 됐죠. 그럼 지금 어떻게 됐어요? 뭐 돈을 줘야 돼요? 저 사람한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유튜브로 얘기하면 조금 민감한 내용들이 있어서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특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향기님이 진공포장에 특허를 냈어요. 근데 내가 팔아. 왜 향기님이 저를 고소를 했어요. 얘네가 우리 특허를 침해한다. 왜 이거 특허 침해냐? 너네 말고도 그 전에 비슷한 걸 낸 사람이 있다 하고 맞고소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특허 무효가 되는 확률이 50%가 넘어요. 우리나라 특허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아는 거죠. 특허 같은 경우 빈껍데기죠.
근데 이제 제가 변리사분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걸 솔직히 무효화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최소 비용을 1,500만 원 생각해야 된다. 무효화를 시켜도? 왜냐면 애초에 소송 비용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1차 소송이 500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바로 불복할 리가 절대 없죠. 그쵸. 2차 소송 가게 되면 또 500만 원. 최소 3차 소송까지는 가야 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제가 그래서 3차까지 가나요? 그래서 못 갔죠. 아 그냥 그래서 제가 포기했죠. 이걸. 그냥 내가 안 팔겠다. 미안하다. 네, 이렇게. 그렇게 하려다가 제가 딜을 했어요. 저 이거를 팔고 싶으니까 제가 대신 이걸 팔면은 한 개당 10%의 로열티 드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올인하고 있는 회사였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경쟁자였던 거죠. 그분 이제 상세 페이지 들어가 보면 뭐 중국산 짝퉁에 속지 마라 이런 내용들도 막 있고 할 정도로 중국산에 대해 되게 안 좋은 입장이었어요. 그래 안 내려? 안 내리면 1억 원 소송 걸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쫄았죠. 왜냐면 제가 그 정도 돈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조금 아쉽다. 왜냐면은 그죠. 얘기만 잘 되면 그래 너도 너가 잘 한번 팔아봐라 하고 그죠. 그분들은 또 다른 데서 잘 하면 되는 건데. 그죠. 조금 뭐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죠.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왜냐면 사장님이 얼마나 성장할지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사실- 그러면 지금 그럼 이제 구매 대행 안 해요? 구매 대행 계속 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잘 팔아보고 이거를 정말 상스페이지 열심히 꾸며보고 고객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본 덕분에 그 다음에 올리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계속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다시 회복이 됐고 진공 포장기처럼 빵 터질 수 있는 제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근데 이제 뭐 월 100만 원, 200만 원 부수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솔직히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시작하면 되는데 구매 대행 하다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월 매출 1,000만 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요 되게 뭔가 투입해야 될 시간이 많아져요.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진공 포장기를 열심히 팔다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나에서 타격을 입게 되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무조건 찾아와요. 그렇죠. 그때 더 포기하고 싶었겠다. 진짜 왜냐면 어, 이제 아시겠지만 막 한 달에 막 가만히만 있어도 이걸 팔면서 막 5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그게 그렇죠. 아예 없었다 생각하니까 그렇죠. 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점프의 순간이 또 온다 해가지고 이땐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또 한 번 점프의 순간이 와가지고 다시 매출을 회복하게 되고 사실 저는 구매 대행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천천히 오랫동안 해가지고 성장 케이스예요. 솔직히 구매 대행 이제 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3개월 만에 월 매출 1,000만 원, 2,000만 원 냈다는 분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월 매출 3,000만 원까지 한 7, 8개월 정도가 걸렸으니까 되게 천천히 성장한 케이스인데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 제가 그냥 가지고 있었던 단 하나의 신념이 있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자. 하루 1%씩만 성장하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다 생각하거든요. 약간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 약간 아. 보고 있으면 얘기 듣고 있으면 기분 좋아져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한 사람이 느끼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제가 느꼈으면 많은 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뭐 유명한 강의 사이트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분들이 하는 강의들은 다 그 내용이에요. 프로그램으로 올려라. 수기로 올려라 내용을 가르쳐준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없어요. 왜냐면 많이 봤어요 강의들? 강의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많이 들었어요. 뭐 이름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그러니까 유튜브에 뭐 다른 분들 뭐 강의도 많이 들어보고 그리고 뭐 유명한 사이트 요새도 강의를 들어보고 있어요. 왜냐면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 좀 궁금하니까 저도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제 거 왜 안 들어요? 근데 듣진 않았는데 제가 머니 플러스 알죠 뭔지 몰라요. 그 강의 찍으신 거기에서 저 강의가 클래스 있어요. 원어, 클래스 원어. 그러니까 그 돈 강의 다 묶어둔 거 한번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미 결제는 해놓으셨구나. 그죠. 그게 200만 원인가 내면은 모든 강의를 무료로 돈과 관련된 강의를 다 묶어가지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기 사이트 그게 있어요. 제 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 거기 안에 한계는 것도 있어요. 이제 어차피 구매 대행 하다 보면 사입에 대한 욕구가 커지잖아요. 내 걸 만들고 싶다.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그렇죠. 이런 욕구가 커지는데 프로그램으로만 올리던 사람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거예요? 사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맞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넘어와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으로 올리는 법이나 아니면 대량 등록하는 법은 그냥 다 알려줘요. 다른 사람들이 유료로 올리는 거 솔직히 의미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공짜로 다 알려줘요. 네이버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최적화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주고 있어서 솔직히 프로그램을 올리는 건 저는 조금 오케이. 네, 그렇다. 뭔지 저도 알죠. 아무튼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입을 해서 좀 하고 싶으시면 제 강의 꼭 들어주세요. 안 그래도 저는 제가- 사입이에요. 저는 네, 사입. 3월부터 이제 사입을 할 거거든요. 되게 아무튼 오늘 진짜 광주에서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편집을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말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어제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솔직히 제가 지금도 머릿속에 무슨 말을 해야 됐던 것 같은데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오늘 너무 말 잘해주셨고 앞으로 더 발전하시는 사장님 되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사입으로 또 잘 되시면 네네. 한 번 더 나와서 사입에 대한
장점 또 얘기해 우리 주시죠. 향기님 휴가 나오셔가지고 아 그럼 안 되겠다. 제대하고 찍으면 되겠네요. 아무튼 절대 포기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언제든지 제대하고 또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기TV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윤세한 대표님도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올리는 향기TV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생!